자꾸 왜 한국이랑 비교를 해? 이제 한국 얘기라면 지긋지긋하네. 여기 프랑스의 한 시청 사무실 안에서 프랑스의 한 공무원이 한국이라면 진절머리가 난다며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는 엠마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공무원이 된 계기는 우리 가족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저는 파리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는데 우리 마을에는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부모님이 매일 출퇴근과 장보기에 어려움을 겪으셨죠. 아버지는 항상 교통체증에 시달리며 출퇴근하셨고 어머니는 먼 거리를 걸어서 시장을 가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파리의 한 대학에서 도시 계획을 전공하게 됐어요. 대학 시절 우연히 한국의 서울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 저는 한국을 후진국으로만 생각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배우고 접한 정보들이 대부분 한국을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뒤처진 나라로 묘사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기술이나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학교 때 강의 시간에 한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후진국에서 단기간에 성장한 나라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당시 도시계획을 전공하던 저는 여러 나라의 발전 과정을 비교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죠. 한국에 대해 조사하기 전까지는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면서 한국이 단기간에 이루어낸 경제적, 사회적 발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은 1950년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현재는 세계 경제의 중심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어요.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정부와 시민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덕분이었어요. 정부는 효율적인 정책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고 교육과 기술 발전에 집중 투자했어요. 또한 시민들은 근면성과 교육열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냈죠.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어냈어요. 이러한 성공 사례를 분석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어요. 특히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을 조사하면서 그 효율성과 정교함에 감탄했죠. 서울 지하철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시간 정확성과 편리한 환승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었어요. 이런 발전을 이루기까지 한국이 겪었을 어려움과 도전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노력과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어요. 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었던 저는 대학교 때 도시계획을 공부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한국의 다양한 발전 요인을 분석하다 보니 한국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한국 드라마, 음악, 음식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도 이해하게 되었죠. 이러한 문화적 영향력도 한국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 가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공무원이 돼 돈을 벌면 바로 한국 여행을 계획해야겠다는 꿈을 늘 가슴속에 품고 있었어요. 그렇게 졸업반이 되었고 저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프랑스에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 해요. 우선 공무원 시험인 콩쿠르를 통과해야 하죠. 이 시험은 매우 경쟁적이고 어려운 것으로 유명해요. 콩쿠르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저는 파리의 한 대학에서 도시 계획을 전공했는데 학점 관리를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어요. 대학교에서는 주로 도시 구조와 교통 시스템, 환경 계획 등에 대해 깊이 공부했어요. 특히 교통 시스템에 대한 과목에서는 항상 최고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했죠. 또한 공무원 시험 준비반에 참여해 모의 시험을 보며 실력을 쌓았어요.
이런 준비가 없었다면 콩쿠르를 통과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콩쿠르에 합격한 후에는 공무원 연수원에서 추가 교육을 받았어요. 이곳에서 실제 행정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게 되었죠.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나서는 파리시 교통국에 배치되어 실무 경험을 쌓기 시작했어요. 도시계획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몇 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프로젝트를 맡아 일했지만 교통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두각을 나타냈어요. 특히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경험을 쌓았죠. 그 결과 파리올림픽 준비팀에서 저를 개최 담당 공무원으로 배치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올림픽 같은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큰 영광이자 기회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큰 부담감도 느껴졌어요.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치러야 한다는 압박감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막중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프랑스 파리에서는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어요. 많은 시민들이 교통 혼잡과 보안 문제, 그리고 높은 비용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었죠. 기자들 또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며 올림픽 준비의 어려움을 강조했어요. 그런 와중에 담당자로서 일을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어요. 처음에 설레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막중한 책임감과 압박감이 저를 짓눌렀죠. 매일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보안 강화와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프랑스 언론에서는 최근 평창올림픽을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들며 파리올림픽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평창올림픽은 국제적으로 큰 찬사를 받았고 다양한 측면에서 효율적인 운영과 깔끔한 진행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비교는 저와 같은 담당자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어요. 평창올림픽은 철저한 준비와 조직력,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으로 성공을 거두었어요. 프랑스 정부와 파리올림픽 준비팀은 이러한 점을 배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죠. 하지만 프랑스의 상황은 다소 달랐어요. 여론은 부정적이고 시민들은 높은 비용과 교통 혼잡, 보안 문제로 인해 불만이 많았어요. 하도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기사들이 쏟아지니 이제는 한국 얘기만 나와도 스트레스를 받을 지경이었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칭찬하며 파리올림픽도 그 길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처음엔 한국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자 했지만 이제는 그 압박이 너무 커져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시스템을 무작정 따라하라는 지시에 지쳐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맡은 일을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지고 스트레스도 더욱 심해졌어요. 그런데 한국이 지하철 시스템으로 유명하잖아요. 서울 지하철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특히 안전하고 깨끗한 시스템으로 명성이 자자해요. 그래서 우리 파리 올림픽 준비팀에서도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라는 압박이 심해졌어요. 프랑스 지하철은 오래된 구조 때문에 개혁이 쉽지 않은데 이번 올림픽을 맞이해서 교통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라는 요구가 있죠. 한국은 거의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승객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고 예산도 빠듯한데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니 골치 아프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시스템을 무작정 따라하라는 지시에 지쳐가고 있어요. 그러던 중 팀장님이 이대로 가다간 프랑스 올림픽이 망신 올림픽으로 낙인 찍힐 것 같다며 한국에 다녀와서 벤치마킹을 하라는 것이었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한국에 가서 직접 현장을 보고 배우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만큼의 부담과 스트레스도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성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파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욱 막중하게 다가왔죠. 팀장님의 지시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한국으로 출장을 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한국의 올림픽 준비 과정을 상세히 조사했어요.
무엇보다도 한국의 도시계획과 교통 시스템을 자세히 분석하고 파리올림픽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어요. 출장을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계속해서 부담과 스트레스가 밀려왔어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죠. 대학교 때 배웠던 한국의 교통 시스템 과제가 떠오르며 자료조사로만 접했던 내용을 현실로 마주하니 그 차이는 정말 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그 쾌적함과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어요. 공항은 넓고 깨끗하며 동선이 명확하게 잘 설계되어 있었죠. 짐을 찾는 과정도 매우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직원들은 친절했고 안내 표지판도 잘 되어 있어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특히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다양하고 편리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공항철도는 시간표가 정확하게 맞춰져 있었고 모든 안내가 여러 언어로 제공되어 언어 장벽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티켓 구매 과정도 간단하고 직관적이었죠. 하지만 공항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바로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었어요. 저는 공항 철도를 타기 위해 줄을 서야 했는데 사람들이 줄 대신 캐리어를 놓아두고 자리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좀 불안했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그 가방들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공항의 카페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죠. 많은 사람들이 노트북이나 가방을 테이블에 놓아두고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치안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프랑스였으면 줄 서 있는 캐리어를 어떻게 했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아요. 소매치기나 도난 사건이 빈번한 파리에서는 개인 물품을 절대 방치할 수 없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줄 대신 캐리어를 두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누구도 그 물건을 손대지 않는다는 사실에 한국의 치안과 시민의식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철도를 이용하게 되었죠. 저는 한국의 공항철도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프랑스의 지하철과 비교했을 때 한국 지하철의 여러 장점들이 단연 돋보였기 때문이죠. 우선 한국의 공항철도는 매우 깨끗하고 쾌적했어요. 플랫폼은 넓고 환하며 안내 표지판도 명확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처음 방문한 외국인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반면 프랑스의 지하철은 종종 낡고 지저분하다는 인상을 줄 때가 많아요. 역 내부는 비교적 어두운 편이고 종종 벽에 낙서나 광고지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한 한국의 지하철은 시간 엄수에 있어서도 뛰어났어요. 프랑스에서는 지하철이 자주 지연되곤 하는데 이는 출퇴근 시간에 큰 불편을 초래해요. 반면 한국의 지하철은 정시에 정확히 운행되어 승객들이 시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매우 편리했어요. 지하철 내부의 디지털 화면에는 다음 열차의 도착 시간과 현재 위치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 한국 지하철의 또 다른 장점은 보안과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예요. 모든 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죠. 프랑스에서는 일부 역에만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승객들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기에는 부족해요. 또한 한국의 지하철역에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범죄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프랑스 지하철의 또 다른 단점은 청결 관리에 있어요. 일부 역에서는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거나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어 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때가 많아요. 반면 한국의 지하철은 청결 관리가 매우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하철 내부와 역사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며 공공 화장실도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한국 지하철의 편의시설도 인상적이었어요. 스마트 도서관, 무료 와이파이, 스마트폰, 충전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제공되어
승객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고 있죠. 또한 지하철역 내에 다양한 상점과 편의시설이 있어 승객들이 필요한 물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반면 프랑스의 지하철역에서는 이런 편의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여러 언어로 제공되는 안내방송과 표지판 덕분에 외국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프랑스 지하철에서도 여러 언어로 안내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특히 더 친절하고 세심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프랑스를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연신 한국과 비교되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첫날부터 공항과 지하철을 보고 나서야 언론에서 왜 그렇게 한국을 칭찬하며 기사를 쏟아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제서야 팀장님이 저를 압박했던 이유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의 시스템을 참고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조금은 이해되기 시작했죠. 우리는 서울의 버스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러 나가게 되었어요. 한국의 버스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프랑스의 버스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국의 시스템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서울의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놀랐어요. 정류장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모든 안내 표지판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버스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전광판도 인상적이었죠. 더욱이 정류장 내부에는 냉난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도 승객들이 쾌적하게 기다릴 수 있었어요. 반면 프랑스의 버스 정류장은 종종 낡고 정돈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안내 표지판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많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하죠. 또한 한국의 버스는 정시에 정확히 도착하고 출발했어요. 프랑스에서는 버스가 자주 지연되어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에서는 버스 전용 차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교통 체증 없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이 점은 정말 부러웠어요. 한국의 버스 내부는 깨끗하고 쾌적했어요. 에어컨이 잘 작동되어 여름에도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었고 좌석도 편안했어요. 반면 프랑스의 버스는 청결 관리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때가 많죠. 또한 한국의 버스는 승객 안전을 위해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승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인상 깊었어요. 프랑스의 버스에서는 안전벨트가 없는 경우가 많아 승객들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의 버스 시스템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편리한 결제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버스에서 교통카드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었고 승하차 시 자동으로 요금이 계산되어 매우 편리했어요. 반면 프랑스의 버스에서는 여전히 현금 결제가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초래하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한국의 버스 시스템이 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 승객들에게 편리함과 안전을 동시에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죠. 우리는 버스를 타고 한강으로 이동했어요. 그건 바로 생강의 수질 문제 때문인데 제 파트는 아니지만 그 부분은 저도 우려가 돼 한국의 한강은 어떤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한강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생강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한눈에 들어왔죠. 생강 주변에서는 항상 악취가 나서 가까이 가기도 어려운데 한강은 전혀 달랐어요. 사람들이 물 가까이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고 음식을 먹는 모습도 많이 보였어요. 생강에서는 악취 때문에 뭘 먹는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한강에서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먹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한강 한복판에서 그것도 무인으로 라면을 팔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무인으로 물건을 판다면 금방 누군가 훔쳐갈 텐데 여기서는 아무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이 점에서 한국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궁금해서 그 라면을 사서 먹어보기로 했어요. 무인 판매기에서 라면을 뽑아 끓여 먹는 과정은 간단하고 재미있었어요. 라면을 끓이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여유롭게 한강의 경치를 즐기며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 광경이 참 평화로웠어요. 라면이 다 끓자 우리는 돗자리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라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뜨거운 국물과 쫄깃한 면발이 어우러져 감칠맛을 더했고 공원에서 먹는 그 맛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평화롭고 깨끗한 한강을 보면서 왜 한국의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생강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심각한 수질 문제를 겪어왔어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다양한 폐기물과 오염물질이 강에 흘러들어가면서 수질이 악화되었죠. 특히 비가 많이 내리면 배수 시스템이 넘쳐 하수와 오염물질이 생강으로 직접 유입돼 대장균 수치가 높아지면서 수영하기에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곤 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올림픽 경기가 생강에서 열리게 되면 선수들의 건강이 크게 우려되는 게 사실이에요. 오염된 물에서 수영을 하면 피부 질환, 위장 질환, 호흡기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선수들은 심각한 감염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대규모 국제대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강 근처에 모이게 되면 오염된 물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도 커지죠. 반면 한국의 한강은 생강과 비교해 매우 깨끗한 물을 자랑해요. 한강은 과거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되었지만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정부와 시민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한강의 수질은 크게 개선되었고 지금은 시민들이 여름철에 한강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졌어요. 한강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현대화된 하수 처리 시설과 철저한 오염원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프랑스 정부도 생강을 한강처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어요. 수질 개선을 위해 2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다양한 정화 작업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생강의 수질은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이는 생강의 오염이 워낙 심각하고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프랑스 정부는 생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국의 한강처럼 깨끗한 물을 유지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여요. 한강의 성공 사례를 따라가려면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높은 환경의식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한국의 한강과 교통 시스템을 보고 이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프랑스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렇더라도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 개선을 건의하기 시작했죠. 우선 지하철과 버스의 시간 엄수를 강조했어요. 한국처럼 정시에 도착하고 출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 했고 새로운 지하철 노선 개통을 건의했죠. 자전거 도로를 확장해 친환경적 이동을 하는 건 어떻겠냐 제안했어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몇 가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처럼 바꾸려면 수년은 좋게 거릴 일을 올림픽을 몇 달 앞둔 시점에서는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었죠. 올림픽 개막식을 며칠 앞두고 생강의 수질 문제에 대해 지적하자 파리시장은 생강에 직접 입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그 똥물에 뛰어들 줄이야. 생강의 수질이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파리시장은 생강에 입수까지 하더라고요. 이달고 시장이 직접 생강에 뛰어든 것은 시민들에게 생강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한편에서는 이달고 시장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시와 국가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증거라고 받아들였어요. 일부 시민들은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가 파리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제는 생강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발전이에요라며 반기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생강의 수질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대장균 수치가 여전히 높아 수영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런 이벤트가 실질적인 해결책보다는 보여주기식 행보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시장이 강에 뛰어들었다고 해서 수질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라는 의견도 있었죠. 특히 파리 시민들 중 일부는 생강 정화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도 정작 시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난과 같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표출했어요. 생강 정화에 돈을 쓸 것이 아니라 교통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지난 6월에는 생강에서 똥을 싸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이와 같은 다양한 반응은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생강을 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철인 3종 경기와 야외 수영 경기가 생강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수질 문제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악재와 논란 끝에 드디어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개최되었고 저는 개막식에 참여한 첫 주자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BTS 멤버 중 한 명이 성화 봉송 주자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는 프랑스 올림픽이지만 첫 주자가 한국 가수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었어요. BTS의 멤버가 첫 주자로 나섰다는 것은 단순한 성화 봉송을 넘어서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BTS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글로벌 아이돌 그룹으로 그들의 등장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 가수가 파리 올림픽의 첫 성화봉송 주자로 나섰다는 것은 문화적 교류와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이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화 교류의 장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프랑스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평소 BTS의 음악을 즐겨 듣던 팬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글로벌한 인기를 알고 있던 사람들도 큰 환호를 보냈어요. BTS 멤버가 등장하자마자 현장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서도 관련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많은 프랑스 시민들이 BTS가 우리 올림픽의 첫 주자로 나서다니 정말 멋진 순간이다라며 감탄했고 일부는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까지 영향력이 크다니 정말 놀랍다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또한 이번 성화 봉송을 통해 파리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어요. 사실 파리 올림픽은 여러 악재와 논란으로 인해 그동안 부정적인 주목을 받아왔어요. 그러나 BTS 멤버의 등장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파리 올림픽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 높아졌어요. 특히 BTS의 팬덤인 아미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 그들의 성화 봉송 소식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많은 이들이 파리 올림픽을 다시 주목하게 되었어요. BTS 멤버의 성화 봉송은 단순히 스타의 등장을 넘어 파리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어요. 그들의 등장은 파리 올림픽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전 세계의 눈을 다시 파리로 돌리게 만들었어요. 이는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에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파리 올림픽의 성공을 위한 여러 홍보 활동을 강화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올림픽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다시 구축할 수 있었어요. 결국 BTS 멤버의 성화 봉송은 파리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전 세계적인 축제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어요. 이는 한국과 프랑스, 더 나아가 전 세계가 함께하는 올림픽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BTS의 등장은
올림픽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었고 그들의 참여 덕분에 망할 뻔한 파리 올림픽이 다시 큰 관심을 끌 수 있게 되었어요. 이를 통해 파리 올림픽은 성공적인 시작을 알리며 전 세계인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남은 올림픽 기간 동안 큰 이벤트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시작된 만큼 모든 경기와 행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어 참가 선수들과 관중들이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또한 철저한 준비와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로써 파리 올림픽이 세계인의 기억 속에 긍정적인 이미지로 남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에 한국에 방문할 때는 관광지를 실컷 만끽하며 다니고 싶어요. 한국의 가을이 날씨도 좋고 관광하기 좋다고 하던데 올림픽 마치고 가을에 한국에 마음 편안히 휴가차 다녀오고 싶네요. 가을에 가면 좋을 관광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참고해서 여행 일정 짜보겠습니다. 파리올림픽 끝까지 함께 즐겨주세요. 오늘은 프랑스에서 올림픽 개최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공무원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올림픽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하셨는데 행사 마치고 다음에 한국에 올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일이 아닌 한국의 명소를 제대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그녀를 응원해주시고 한국의 명소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